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오늘은 김떡볶이라는 아이디로 아저씨한테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본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고 또 본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없어서 그냥 아이디에서 제가 편한 대로 만들어서 부를게요. 뽀끼씨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뽀끼씨의 질문에 대해서 아저씨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면서 너무 짧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라고 배경 설명 없이 지나간 부분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뽀끼 씨가 보내준 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트로 나눌게요. 우선 뽀끼 씨가 생각하는 대학이라는 개념, 대학이 왜 지금은 쓸모없는지를 아저씨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뽀끼 씨가 질문한 파티나 스타디 같은 경우 이게 대학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뽀끼 씨가 좀 선택하기 쉽도록 개념을 잡아줄 거고, 세 번째로는 CD나 XD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데 저것도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실 때 가끔 저렇게 어떤 소프트가 전도 유망한지 앞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지를 질문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저씨가 대꾸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에게 최근 올해 들어서 후원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후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누구도 제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아유 뭐 이거 갖고 도움이 될래나 뭐 이 작은 돈 보냈는데 뭐 아저씨가 좋아하실래나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 10,000원 보내는 것들이 아저씨에게는 엄청나게 감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본명으로 보내주셔야만 되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게 될 때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갚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본명을 사용해 주셔야만 제가 되돌려 주기가 쉽죠. 익명으로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후원은 해서 본인들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후에 아저씨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후원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본명을 사용하시거나 최소한 본인이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아이디를 넣어서 좀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차피 아저씨 죽고 나면 썩어진 몸뚱아리, 저는 이 구독자라든가 아저씨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죽기 전에 전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고 갈 거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응원하셨거나 메일을 보내셨거나 후원을 하셨거나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후원하신 분들은 제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메이킹 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이 갈 것이고요. 아저씨 죽고 난 다음에라도 몇 푼 안 되는 유산이지만 제 영상 구독하신 분들이나 제 팬들에게 모두 골고루 단돈 1,000원씩이라도 분배할 겁니다. 또는 아저씨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항상 모색하지 단순히 영상에 나오는 아저씨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저씨의 컨텐츠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따로 일방적으로 제가 주어지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시더라도 본명으로, 메일을 주시더라도 본명으로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가명을 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오픈하지만 여러분들이 허락 안 하시면 제가 알아서 좀 변형해서 이렇게 Q&A를 하는 편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우리 뽀끼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저씨가 명확하게 뽀끼 씨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좀 개념을 잡아드리고, 아저씨가 그동안 올린 영상 속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 아저씨가 지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들에서 저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저씨가 졸업장만 없을 뿐이지 대한민국 국내외를 통틀어서 대학을 가장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15년에 걸쳐서 한 40개가 넘고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돈 주고 학교를 다녔을지 몰라도 아저씨는 돈을 받으면서 다녔고 또한 취재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생리라는 걸 여러분들보다 더 깊이 알고 있어요.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가 대학이 모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훌륭한 대학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가라고 하고 싶은 학교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도 너무 저렴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잘하면 시립이라 무료로 학교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시립대도 아저씨는 좋아합니다. 그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게 봐요. 또한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학교로서 성장했으면 하는 대학이 성균관대학이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천년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만든 성균관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들 학교 운영을 엉뚱하게 하고 쓸데없는 이 지식이라는 미명하에 쓸데없는 애들이 교육이 간섭하고 발전을 가로막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첫 번째 대학 그러면 성균관이 대표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 대표로 대표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는 저는 숙명여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 마지막 고종 황제의 후궁이었던 순원 황귀비가 꿀어서 만들었던 숙명여대 그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고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대학이 돼야 맞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말하는 거 껍데기만. 저는 대학을 아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대한민국이 보존하고 잘 가꾸어 나가야 될 대학 또는 지금 이제 생겼지만 이렇게 시립대처럼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학교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뭐 경성제국대학이니 뭐니 일제강점기 때 만든 거고 저 외국 선교사랍시고 와가지고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인턴 하던 놈이 한국에서 치료 몇 번 하고 고종 황제가 고맙다고 땅 주고 돈 준 거 가지고 만든 게 저 대학이고 친일파들이 만든 대학 아직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대학같이 일단 안 보이고 교수 사회도 엉망진창이고 논문 갖고 지네들끼리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속사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런 가치도 없는 브랜드를 왜 돈 주고 가서 사서 배우고 브랜드 하나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조사해보고 아저씨 말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달라는 뜻에서 대학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그거지 대학을 갈 만한 사람들은 가야 되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뽀끼 씨가 질문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대학은 지금 진정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대학에서 배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그것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다루는 모든 집단들이 구시대적 3차원적인 사회가 3차원 사회 때 우리가 이렇게 놓은 조직들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지들이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려다 보니 기득권들의 저항이에요. 저항. 자기의 위치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싫어요. 누가 새로 오는 것도 싫고 본인들에 대해서 영향이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해 왔던 뭐 교육개혁이라든가 초등학교를 뭐 24시간 운영한다든가 있는 기자재들을 활용하고 비대면 수업에서 방송 활동을 강화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을 본인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교육 변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을지 모르나 실제 변혁이 우리 상식에 온당하고 당연히 변혁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할 때 가장 반발할 집단이 교육이에요. 교육에 몸담은 사람들이에요.
선생들이나 정교조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은 반발과 우려를 많이 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동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니. 그러면서 당장 나오는 게 교원이 부족하대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지금 임시직, 계약, 이렇게 계약 맺은 것들만 풀어서 정교사로 다 올려도 넘쳐나요. 그러니까 정교조나 교육부에서 원하는 수준에 있는 선생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없는 자질을 갖춘 교사들은 넘쳐납니다. 실직자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4차 산업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바꾸고 순환식으로 바꾸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정해진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학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로 대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예를 들면 국어는 뭐 동대문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고, 수학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캠퍼스를 옮겨가면서 공부하듯이 고등학교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도 가장 많이 반대할 사람들이 정교조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조직과 환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뭔가 좀 이 소외된 이 4차 산업의 변화된 환경에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기 조직 보존하기 위한 우려에서 나오는 거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본인들은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학교 선생으로서 실험적으로라도 해보고 나서 장단점이 이러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면 변화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더 발전하겠네. 대한민국의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본인들이 뭔가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행동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보기도 전에 본인들의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감지하게 되면 방아태세로 좀 바뀌어요. 그걸 보수다 진보다라고 정치적 색깔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인성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왜? 잘 암기하면 1등이고, 시험 봐가지고 많이 맞힌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이고 1등이고 똑똑한 놈으로서 우리는 자원들을 길러왔기 때문에, 선생 뽑을 때도 사지선다로 시험 봐서 뽑지 논문이나 논술이나 에세이로 뽑는 그런 제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의 사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술로 시험 보고 점수 매겨본 적이, 여러분들 대입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시험 보고 교원 자격증 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4차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께 하는 얘기는, 기존의 조직이나 시스템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새롭게 만들면 돼.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게 지금 뽀끼 씨가 질문했던 저런 파티나 사디가 나온 이유예요. 대학이라는 기존의 조직들이 전혀 4차 산업에 대비한 과목이라든가 종목을 다루질 않았고 개념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답답하면 산업 현장에 있던 자본가들이 직접 저런 아카데미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겠냐고. 그래서 대학은 아저씨가 싫어서, 대학에 대한 일방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동안 취재하고 오랫동안 교류해본 수많은 대학들의 특성이 이제는 거의 장사꾼으로 변해 있지, 지식을 다루는 그런 전당으로서는 생명이 끝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비판하는 거고, 그 속에서 시립대나 숙명여대나 성균관 같은 데가 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는 대학으로서 좀 성장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로 대학을 싫어하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아저씨가 대학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뽀끼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 2학년이라 그러면은 그만두는 게 맞고요. 3, 4학년이라 그러면 불안하시면 휴학계 내시고 질문한 대로 다른 걸 공부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자퇴서 내버리세요. 상위 랭커 6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면 내가 그걸 다닐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까운 돈이에요. 다 빚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뽀끼 씨한테 아저씨가 지금 대학 나와봐야 소용없다란 말을 어떻게 이해시켜 볼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저리 그동안의 통계 자료나 이런 걸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저씨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저씨는 대학 나온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이나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직원을 대학 출신을 뽑아서 쓸 수 없는 구조였어요. 제가 제작회사 이 페퍼크래프트 운영할 때도 관리라고 하는 파트, 그 다음 제작하는 파트, 그 다음 영업하는 파트 더 많았어요. 여기 뭐 비서실도 있었는데 다 그런 거 빼고 그냥 회사라는 걸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의 별도의 파트들이 움직여줘야 회사에서 돈은 자본들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여도 주고 또는 제품 생산했던 제작품에 대한 판매가도 정해가지고 수금도 하고 그것들 은행에 넣었다 뺐다 이동시키고 또한 내 제작품들을 국내나 해외로 영업도 다니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아저씨가 직원을 뽑겠죠. 막 고등학교 졸업해도 상관없어요. 다 가르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관리 같으면 여러분들 은행 왔다 갔다 하고 세무서 왔다 갔다 하고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 급여 명세서 딱 작성해갖고 은행에다 주고 매달 월급 뿌려주고 회계 관리하고 세무서 가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고 뭐 어렵나요? 고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제작은요. 제작이야 내가 가르쳐도 되고 뭐 얼마든지 고졸 직원들 뽑아가지고 아저씨가 3개월 4개월 가르쳐가면서 그부터 제작물 만들고 뭐 일러스트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영업은요. 영업은 뭐 똘똘하고 성격 좋은 애들 고등학교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아저씨가 여기 가봐 여기서 영업 여기다 공문 보내 가서 취재해와 섭외해와 하면 되죠.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 주로 만나고 비즈니스하는 상대가 공무원이고 고위직이고 대기업이고 행정수반이고 이래요. 또는 무슨 아트하는 예술가들 상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최소한 뭐 4년대 나오고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도 나오고 했던 양반들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업무상에서 앞뒤 맥락도 없이 본인들이 대학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조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업수위력,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로 상태에서 보고 판단을 해요. 같이 견적을 넣거나 같이 영업을 해도 후순위로 밀려요. 그 대학 출신들의 행정수반이 되고 기득권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저씨 같은 회사들을 우습게 본다고. 회사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관리하는 사람들도 전부 대학 출신들로 뽑아놨어. 제작도 그렇고 영업도 전부 4년제 대학 이상 해가지고 뽑아놨어. 그 최소한 스카이대, 한국에서 랭킹 6위 안에 들어간 애들도 다 뽑아놨어. 일이 너무 쉬워요. 우리 관리부 애들, 뭐 은행 드나들면서 어쩌고저쩌고 관리, 뭐 상무나 이런 애들, 은행 지점장들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 관리부 애들 만나면, 오우씨, 뭐 서울대 나왔어. 뭐 뭔 여대 나왔어. 우습게 못 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져요.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 회사 직원들의 학력 수준이라는 게 상대방보다 딸렸을 때는 회사를 키워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나도 고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대학 졸업자 이상이 아니면 은행 업무, 세금 업무, 회계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제작 업무조차도 뭐 재료 필요하고 수많은 기자재들을 그때그때마다 수급받을 때도 대학 출신이 아니면 일 진행이 안 돼요. 영업은 더 하고요. 영업에서는 최소한 유명 대학교 정도 나오면 관공서 가거나 공무원들 만나서 일을 같이 추진할 때나 예술가 집단이나 조직들이나 만났을 때 꿀리질 않아. 함부로 캔슬을 못 내. 그런 효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오늘날 대졸자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고 대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시스템이 돌아갔던 게 맞아요. 근데 아저씨가 10년 전에 이런 회사들을 운영해가면서 해외 바이어들이나 만나고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어느 한순간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대 국가에서. 그러면서 무슨 스마트화되고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되어서 뭐 자기네들은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그래. 그리고 한 달 상간에 또 찌라시가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는 국가 시책을 발표하면서 자기네들은 좀 더 인간적인 로봇과 이런 그 디지털적인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사업을 발표해 나가면서 소사이어티 5.0을 발표해요. 그것까지는 이해했어. 그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 앞서가는 나라니까, 독일이 저렇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의료나 아니면 스마트 경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야, 대단하다. 잘 사는 나라. 뭐 일본 원래부터 IT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고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도 훨씬 정밀한 기계들은 잘 만들어 왔으니까 거기다가 인공지능 로봇 AI에 버금가는 그럴만하네. 그래서 그때는 대충 넘겼다고. 뭐 잘 사는 나라들이야 그런 뭐 우주군도 만들고 베이스도 갔다 오고 뭐 로켓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하는 게 그냥 나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남의 나라. 걔네들은 그만한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지. 경제력도 되고 하니 그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국가에.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메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사업을 발표해. 그래서 나는 웃었어. 중국 저놈들이 결국 독일 따라하네. 일본 따라하네. 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가볍게 넘겼지. 근데 중국이 메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일로일로 정책으로 아프리카며 동남아시아에 철도를 넣고 뭐 가스관을 놓는다 그러고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알리바바라고 하는 듣보잡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엄청나게 큰 기업 하나가 탄생하네. 거기 어디서 반 참았다 말다 한 뭐같이 생긴 마윈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영어로 시부르대가면서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알리바바가 전 세계 물류 사업을 자기네들이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떠들고 그래. 근데 중국에서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뉴스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